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일부터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 여의도 정가의 관심은 이제 이재명의 그 사법 처리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속도로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곧 이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이 되고, 그것을 놓고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유동규 전 대장동의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린 유동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죠. 유동규가 이 대장동에서 사적 이익을, 엄청난 일확천금을 가져간 그 대장동 사업자들 일당이 있죠. 김만배나 뭐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과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막대한 이 선거 자금을 비롯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재명 쪽, 지금 벌써 이재명의 2명의 복심 중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아직도 뭐 그 직책 그대로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진상에게 또 지금 정무조정실장인데 대표실에 검찰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고, 결국 몸통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재명 쪽, 그리고 김만배 쪽, 이 양쪽을 연결해서 이 거래를 성사시킨 인물이 유동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규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쪽이 사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재명 쪽에 건네고, 이재명 쪽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인허가나 어떤 그 대장동 공모 절차 같은 것을 변경을 시켜주고, 그 중앙에 유동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동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입이 열리니까 그 낌새를 차린 이재명 쪽에서 검찰이 공범 쪽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의 공범 쪽에서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가짜 변호사. 물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라서 가짜라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선임을 시킨 변호사가 아니고, 진짜 변론이 아니고, 변호사 신분을 이용을 해서 유동규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 뭐 입회를 하겠죠. 입회를 해서 검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 그것을 염탐을 하러 온,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유동규를 어떻게 이재명 쪽과 연결시키지 않도록 회유를 하러 온 그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유동규에 의해서 그 폭로가 됐죠. 유동규가 그때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폭로를 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서 염탐을 했다. 내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염탐을 하러 왔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호사 한 명이 아니고 지금 3명이었고, 그 3명이 최근에 결국은 변호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그 가짜 변호사를 이 대장동 쪽에 보낸 것이, 유동규에게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 그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이재명은 도대체 뭐가 캥겨서 유동규에게 밀정 변호사, 가짜 변호사를 보냈을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캐보면은, 과연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대장동의 거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김만배는 11억 원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 대선 자금이 아니고 그때 성남시장 재선할 때와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사이, 그 기간에 11억 원을 썼다. 뭐 이런 또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 이 검은 커넥션의 중간에, 자, 유동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민주당이 유동규가 막 폭탄 선언을, 폭탄 진술을 막 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에게도 계속 이재명에게 불리한 말을 쏟아내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유동규를 해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석방시켜주는 대가로 뭐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됐는데 아니면은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했을 거다. 그래서 검찰이 유동규를 해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검찰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공범측이 유동규를 해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범측. 자, 검찰이 말하는 공범이라면은 지금 김용,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그 진술을 해서 구속된 김용이 공범이 되겠죠. 정치자금 제공자와 받은 자. 그러면은 김용에서 끝이는 것이냐? 아니죠. 뒤에 이재명이 있죠. 그래서 공범 쪽에서 유동규를 해유를 했다. 그것은 이재명 쪽에서 해유를 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딱 그날 유동규가 감옥에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내가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동정을 살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그때 유동규가 뭐 형식적으로는 유동규가 선임계를 냈죠. 변호사를 이재명 쪽에서 보내줬는데 그 변호사들이 최근에 모두 사임을 했다. 이 변호사 3명 중에 1명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이 로펌 소속, 어떤 로펌 소속의 전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3명인데 변호사 사임 그 신고서를 지난달 말에 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 선임계를 낸 것은 11일입니다. 10월 11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동규가 원래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가 됐죠. 추가 기소가 됐을 때 이 3명의 변호사를 붙여준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임 신고서를 냈는데 뭐 유동규가 가짜 변호사다. 그러고 이제 뭐 만나지도 않고 접견도 안 하고 하니까는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전모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에서 여기서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서 행정관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이재명 쪽 사람이죠.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모 씨를 비롯해서 3명이 그때 막 입을 열기 시작한 유동규를 관리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이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검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냈는데 유동규 씨가 냉랭하게 가짜 변호사다 이렇게 해보니까 철수한 거죠. 자,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전모 변호사가 이 위례 사건으로 선임계를 냈는데 그때는 유동규가 이재명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서둘러서 위례 사건이 그때 또 기소가 되니까는 3명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 3명은 이 선임계에 보면은 위례 사건,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추가 기소된 그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변호인으로 들어갔는데 3차례에 걸쳐서 유동규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유례 말고 지금 수사가 막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변호도 우리에게 맡겨달라. 자, 대장동 사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이 이재명인데 이재명과 관련한 대장동 이 사건도 우리에게 맡겨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동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건을 맡아야지 입회를 하죠. 검찰 진술에 입회를 하니까 유동규가 검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염탐을 해서 이재명 쪽에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지침을 받아서 유동규를 해유를 하고 이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례 사건 변호인으로 갔는데 대장동도 우리가 맡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도 전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은 검찰의 유시 조사에 입회를 하고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죠. 그래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유동규를 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폭로하는 것, 대선 자금 관련 지금 뭐 8억 4,700만 원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 전에 것도 또 있죠. 뭐 성남시장 그 선거할 때 김용에게 뭐 1억 주고 정진상에게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11억 원을 썼다고 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다시 또 불거지는 것은 이 변호사들이, 가짜 변호사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 유동 교수는 또 주변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위례 사건 재판만 맡겼는데 왜 다른 사건 검찰 수사까지 맡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뻔하죠. 염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유동규 변호인을 둘러싼 이 밀정 변호사 논란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작년 10월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의혹으로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그 발부가 됐는데 그때 검찰이 신청한 대장동 사건입니다. 위례 사건이 아니고 작년 10월이니까.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한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변호사도 최근에 사임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그 변호사는 김모 변호사인데, 자, 김모 변호사는 어떤 로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펌의 대표가 누구냐?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현욱, 리틀 이재명 이렇게 불리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를 파견을 한 겁니다. 유동규에게. 염탐하는 역할 이런 것을 했겠죠. 그래서 최근에 사임을 한 겁니다. 이현욱은 이름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번에 이 대선 때 이재명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 이 비밀 캠프 같은 것이 있었고 그쪽으로 무슨 뭐 초밥이 배달되고 뭐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 의혹이 있었던 그 옆집 비밀 캠프 의혹을 받았던 그것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한 쪽이 경기주택도시공사였죠. 뭐 사원 뭐 숙소로 쓴다 이렇게. 그 아직 뭐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이 바로 이현욱.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면은 비밀 아지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현욱이 대표로 있던 로펌에서 이 변호사를 파견을 한 겁니다. 유동규에게. 이것도 밀정 변호사, 가짜 변호사라고 지금 유동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은 왜 유동규를 감시하고 염탐하고 또 필요하면 해유를 하기 위해서 밀정 변호사들을 줄줄이 보냈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가 대장동 검은 커넥션의 딱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그래서 연결고리를 아예 끊든지 연결고리를 해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끊기는 어렵죠. 본인이 계속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해유도 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가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를 내보낸 겁니다. 대장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업자들, 이미 성공을 거뒀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것이 있고 이쪽에는 이재명을 비롯한 그 성남시에 있으면서 그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유동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결고리가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입이 열리면서 이재명이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겁니다. 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또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뭐 대장동과 대선 자금이 선거 자금이 연결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일 이재명과 대장동 그 소식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이 어떤 미사일 도발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꼭 유동규가 끼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오늘 보도된 겁니다. 정영학이 저 회계사죠. 정영학은 녹취록이 있는 그 회계사가 최근에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규보다 윗선에서 7대 독소 조항을 결정을 했다. 그전에는 유동규가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선에서.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 정영학은
유동규보다 윗선에서 7대 독소 조항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진술을 바꾸느냐고 하니까는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을 파악을 하니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대 독소 조항은 뭐냐면은, 그때 공모지침서,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내면서, 만들면서 거기에 나온 일부 내용이 건설사 같은 것을 배제를 함으로 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것을 검찰에서는 7대 독소 조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를 한 거죠. 그 7대 독소 조항을 만드는데 유동규보다 윗선에서 결정을 했다. 자, 그때 유동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지내고 나중에는 대표, 그러니까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이 없는 직무대행이면 그 위에는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 이재명 선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또 폭로성 법정 진술이 나온 거죠. 결국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영학 메모란 게 또 오늘 보도가 됐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많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죠. 녹취록이 아니고 이번에 메모인데, 녹취록을 근거로 한 메모입니다. 뭐냐면은, 어제 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공판이 열렸는데,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직접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죠.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뭐냐면은, 정영학 회계사죠. 천하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메모를 공개를 하면서 2013년 7월 2일에 유동규 그때 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유동규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 상의를 해서 원래 대장동이 저층, 낮은 층의 연립으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메모 그림이 공개는 안 됐죠.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메모의 내용은, 유동규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살표가 쭉 걸어져서, 캠퍼, 이렇게 갑니다. 캠퍼 해서 그 밑에 정진상, 김용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휙 돌아서 LEE 쪽으로 갑니다. 리. 뭐냐? 이재명. 그래서, LEE가 쓰인 것을 보고, 남욱 쪽 변호사가 LEE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영학은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을 기재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유동규가 캠퍼 사람들 두 사람에게 거쳐서 이재명 시장에게 원래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도록 했었는데 대장동이 그것을 취소하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저층 연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 이 성남시장일 때 2013년 7월 1일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합니다. 대장동에 저층, 낮은 층에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서 미국의 버버리 힐스처럼 한국판 버버리 힐스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고급 연립주택을 쫙 지어서 버버리 힐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만들겠다. 이 계획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를 합니다. 대장동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발표 다음 날 이재명에게 이 유동규가 찾아가서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유동규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그때 대장동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메모가 이렇게 참모들에게도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게 이야기했다. 이래서 LEE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정회계사 메모, 그리고 어제
법정 진술은 그 근거가 당시 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들은 전원을 토대로 그 녹취를 한 겁니다. 전원을 녹취한 것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어제 한 거죠. 그 녹취록을 보면은 5월에 법정에서 그 녹취록이 재생이 되는데 이 남욱이 정영학과의 통화에서 2013년 7월 1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베버리 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럼 알아서 해라. 나는 공업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고층 아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때 남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과도 다 상의했다. 그리고 당시 남욱은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과 상의했다는 그 언급을 또 그 남욱이 같이 했고, 이후에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그 2015년 2월에 공개된 사업 공모 지침서를 통해서 저층 연립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개발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김용, 정진상과도 다 상의하고 이재명에게도 그 건의를 하고 나서 이재명이 알아서 하라 하고 나서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이 연립주택이 아닌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로 바뀌었고,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한국판 베버리 힐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성남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뒤집었다. 본인이 뒤집었다.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유동규가 그 측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건의했다고 그 본인이 기자회견 했던 것을 그냥 뒤집었겠느냐. 그 마땅히 어떤 대가가 오갔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마구 터지고 있는 선거 자금,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 자금, 대선 후보 경선 선거, 여기에 다,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좀 구체적인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깨기 위해서, 유동규에게 이 밀정 변호사를 파견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아마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